예,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아시아교회 정책 연구소를 설립하셨다고 들었는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시아 교회 정책연구소는 서대문 교회 부설로 시작해요. 뭐 재정적인 혹은 시설적인 도움도 좀 필요한 입장이고, 말하자면 사설 연구소죠. 교단의 정책이나 혹은 좀 공적 연구소로서는 어쩌면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시아 교회들의 좀 정책적인 방향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플랫폼 형식으로 연구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다른 대륙들이 많은데 왜 아시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셨게 되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아시아 교회들이 많이 열악해요. 역사도 짧고, 뭐 유럽은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인프라가 상당히 탄탄한 편인데, 뭐 우리 한국 교회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여러 어려운 아시아 교회들을 선교사들이 많이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좀 도울 일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큰 이제 짐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책연구소가 어떠한 목적과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예, 선교사님들은 실제적인 이제 현장 선교를 많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이제는 각국의 교회들이 상당히 자립들을 하고 규모를 갖추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좀 자력으로 이 교회들을 키워가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방향 설정이 필요할 때가 됐다.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각국의 교단 혹은 대표적인 기독교의 흐름들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 상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좀 토론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프라인은 뭐 포럼이나 또 간행물들을 정기적으로 만들 것이고, 또 온라인 상에서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형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 연구할 수는 없고 이제 연구물들을 같이 공유하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시아 교회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미 뭐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겹치는데요. 교회가 이제 두 가지, 어떻게 교회다움을 유지할 것인가 할 때의 내적 교회다움, 거룩한 교회를 항상 성경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성장해야 되니까 선교적 측면에서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 나라들의 교회들의 정책들을 함께 공유해서 정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많은 도움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연구소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일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우리 합동식 교단의 뭐 정책위원장도 했고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벽이 있어요. 우리 신학적인 벽도 좀 있고 또 좀 교단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를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공유하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단별로는 다 열심히 하는 것들을 바깥에서 좀 정책들을 끌어내서 함께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들의 정책과 함께 플랫폼에서 만나다 보면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국 교회 정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그럼 아시아 교회 정책 연구소를 어떤 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무 간사 역할을 하는 연구원 간사와 실장 행정적인 스태프들이 있고요. 이제 물론 그 규모도 이제 키워가야 되겠죠. 중요한 건 연구원들인데
국내는 각 교단의 뭐 신학 교수들이나 각 교단 정책을 세우는 그런 브레인들을 연구원으로 위촉을 하고요. 해외 아시아 42개 나라의 정책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교단과 협력하는 베테랑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연구원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브릿지로 해서 그 나라의 교단들과 접촉하고 또 그곳에 이제 중요한 정책 입안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자리하는 그런 구조로 국내와 해외 그리고 행정적인 백업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해외 연구원들은 거의 섭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뭐 건실한 교단에 특히 우리 합동측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교단 내에서도 미래 정책 전략 개발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그렇다면 더욱 교계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 그동안 한국교회에 사실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좀 정책의 연륜이 짧다고 봐야 되겠죠. 정책이라는 단어는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구조가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도적인 측면이 이제 가장 취약했고, 그리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총회장 중심의 그 좀 슬로건 중심의 그런 총회의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책이란 한 해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중장기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좀 더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정책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도 필요하고 또 리더십들이 쭉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좀 서로 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좀 결여돼서 단회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반영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총회 정책을 투트랙 전략으로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투트랙이란 단기 트랙과 중장기 트랙을 말하는 거거든요. 단기 트랙은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사안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회기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그리고 단기 정책은 조금 더 심도 깊게 연구할 그런 여유가 좀 없고, 중장기는 아무래도 교단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멀리 보고 갈 수 있는, 그래서 투트랙이지만은 중장기 트랙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그 정책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교단 내에서 긍정적인 정책 총회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먼저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될까요? 일단 뭐 총대를 포함한 한국의 또 우리 교단 전체에 정책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 총회 말고 정책 총회 하자는 구호는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도대체 정책이 뭐냐라는 이해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정책을 세우긴 하나 그러나 사람 중심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공동체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총회 산하 회원들과 또 이 시청을 하실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뭐 한국교회 또 우리 합동측 교회와 우리 교부 여러분들 그리고 총회를 섬기시는 우리 많은 총대 여러분들께서 나름 뭐 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수고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150년을 넘어가는 또 200년을 향한 300년을 향한 긴 여정을 세팅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정책이란 되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데 우리가 함께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자. 그리고 정책 총회라는 이 단어를 사랑하자. 나아가서 이 관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의 정책은 뭐냐, 한국교회 정책은 뭐냐 자꾸 질문하시고
그리고 자꾸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좀 물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단은 이것을 지향하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충분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서 갈 수 있다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을 많이 얻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교인들도 우리 자녀 세대도 받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이 꼭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길 소망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